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를 넘어 우리로 함께 사는 세상의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이기심과 탐욕의 동굴로 몰아넣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사회는 병들고 장사는 고통이 됩니다. 오늘 저는 나라는 우물에서 나와 타인과 연결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변에 잘 되는 매장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시나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잘 되는 곳이 있어야 동네에 활기가 돌고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 온기가 우리 매장으로까지 번지는 법이죠.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십시오. 나만 아는 이기심 가득한 사업체는 위기가 닥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상생의 길을 걷는 사업가는 위기 때 모두가 손을 맞잡아 줍니다. 돈만 바라보는 인생은 끝이 허무하지만 사람을 향해 꿈을 품는 인생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마음은 바로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커피가 있지만 기억에 남는 곳이 몇이나 됩니까? 단순히 음료만 팔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감탄하고 감동하셨나요? 내가 감동을 알아야 손님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십시오. 공손함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손님이 우리 매장에서 회복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사장이 보람을 느낄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가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협업의 시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도리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용립 이립인, 기욕달 이달인.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뜻을 이루고 싶으면 남이 먼저 이루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이 거액을 기부하고 지역에 환원하는 이유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멈춘 인간은 쉽게 탐욕에 물들지만 독서와 사색으로 성찰하는 군자는 나눌수록 자신이 더 풍요로워짐을 압니다. 주변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선순환. 이것이 바로 공자가 꿈꾸던 대동사회의 모습이자 우리 매장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웃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밝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따뜻한 인사,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손님에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작은 관심, 방문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환영으로 표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나눔의 에너지, 남을 웃게 하고 기쁘게 하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나를 가두지만 나눔은 나를 해방합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었는가? 작은 관심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이웃과 손잡고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7. 군쟁편 12. 마음 공부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치대란, 이정대화, 차치심자야, 이근대원, 이일대로, 이포대기, 차치력자야, 무효정정지기, 무격당당지진, 차치변자야.
정연함으로 혼란함에 대처하고 침착함으로 소란스러움에 대처한다면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가까이 가서 멀리 오는 것에 대처하고 휴식으로 피곤함에 대처하고 배부름으로 배고픔에 대처하면 이는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깃발이 정연한 적을 요격하지 않고 진용이 당당한 적을 공격하지 않음은 변화를 다스리는 것이다. 정연함으로 혼란함에 대처하고 침착함으로 소란스러움에 대처한다면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적에 대응하는 나의 질서정연함, 조급하고 소란스러운 적에 대응하는 나의 침착함, 이는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사마법에서 초심이 견고해야 한다는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적을 면밀히 살펴 승리할 계책을 세웠다면 본래의 그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의 그 마음을 견지하려면 본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 외부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사소한 이익에 유혹되지 않으면서 적의 혼란을 기다리고 또한 적의 동요를 기다렸다가 출병하여 공격한다. 원문에 나오는 난과 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군령이 통일되지 않고 상벌이 불분명하면 이는 일러 어지러울 난이라 한다. 깃발이 뒤엉키고 대열이 경망스러우면 이를 일러 시끄러울 화라 한다. 적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출병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하씨는 이렇게 해설했다. 장군은 단 하나의 몸과 단 하나의 마음으로 100만 명의 병사를 주의하여 사납고 모진 적을 대하고 있다. 이에 득실이 서로 얽히고 전황이 혼란스러우며 권모술수가 난무하는데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장군의 마음이 광활하고 안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끝없이 임기응변하고 매사에 미혹되지 않아 갑자기 큰 어려움에 처해도 놀라지 않고 복잡한 일을 조리 있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나의 질서정연함은 적의 혼란스러움을 대처할 만하고 나의 차분함은 적의 소란스러움을 대처할 만하니 앞에 100만의 적이 있어도 나는 그저 좀도둑을 만난 듯하다. 주와 부는 적군이 막사 앞까지 쳐들어와도 편안히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난잠은 적을 대해도 질서정연하고 여유롭게 처신하길 좋아했다. 이 두 사람을 면밀히 따지건대 무슨 신통력이 있기에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평소에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꾸준히 하여 그런 큰일을 당하여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사기를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힘을 다스린다, 변화를 다스린다 함은 우월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4대 요점이라 하겠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자 핵심이다. 가까이 가서 멀리 오는 것에 대처하고 휴식으로 피곤함에 대처하고 배부름으로 배고픔에 대처한다면 이는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전쟁터에 먼저 도착하여 적이 멀리서 오기를 기다리고 나는 편안히 쉬면서 적이 힘들게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나는 든든히 먹고 적은 배고프기를 기다리면 이는 힘을 다스리는 것이니 곧 전투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세민은 병력을 움직이지 않은 채 두건덕의 군대가 오전 내내 대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건덕의 병사들은 시간이 흐르자 질서가 무질서로 변했고 조용함이 소란스러움으로 변했고 편안함이 불편함으로 변했고 배부름이 배고픔으로 변했다. 전투력이 저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정이 병법을 논하며 했던 말이 상기된다. 천마디 만마디로 결국 단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적을 흔들어야지 적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피동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승산이 없으니 필히 주동적으로 판세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이다. 위 구절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깃발이 정연한 적을 요격하지 않고 진용이 당당한 적을 공격하지 않음은 변화를 다스리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정정이란 가지런하다는 뜻이다. 당당은 크다는 뜻이다. 원문의 요는 공격하려 하다의 뜻이다. 적군의 깃발이 질서정연하고 진용이 당당하면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일단 예봉을 피한 후에 천천히 적의 전투력을 소모시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적의 날카로운 아침 기운이 사라지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김이 빠지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늘어지는 점심 기운을 거쳐 만사 팽개치고 귀가하고 싶은 저녁 기운이 감돌 때를 기다려 출격하라는 것이다. 조조가 업성을 포위하자 원상이 병력을 이끌고 지원하러 왔다. 조조가 말했다. 큰일로 당당하게 오면 예봉을 피해야 한다. 서쪽 산을 따라오면 나한테 잡히러 오는 것이다. 조조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큰 길로 오면 그것은 질서정연하게 다가와 당당하게 진을 친다는 것이니 두렵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뭔가 미리 대비하고 오는 것이기에 길을 막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은 일단 피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자락을 따라 슬금슬금 접근하면 그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표시이니 그냥 공격해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원상은 서쪽 산자락을 따라 슬근슬근 다가오고 있었다. 조조는 맞받아쳐서 대파했다. 원문의 치변은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한다는 뜻으로 적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함을 말한다. 조조가 그렇게 강했어도 원상을 얕보지 않았다. 원상이 정정당당하게 왔다면 조조도 그 예봉을 일단 피하려고 했지 않은가 말이다. 옛 병서의 하나인 군정에 이런 내용이 있다. 유리할 때 진격한다. 불리하면 물러난다. 강하면 피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봐야 합니다. 장사도 매일 변하며 손님의 많고 적음으로 마음이 혼란하다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초심의 마음을 새기며 항상 내면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하며 움직일 때 에너지도 흐르며 언제나 침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출 때 손님은 더욱 찾게 됩니다. 언제나 청결하며 맛 또한 꾸준함을 유지할 때 손님은 한결같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늘 사람에 대해 어떻게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손님도 느끼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따뜻하고 정직하며 올바른데 자주 방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며 꾸준히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믿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마음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게 바라봐주며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녹입니다. 음료 이름도 마음을 녹이는 라떼, 엔돌핀이 돋는 레몬주스. 이것 또한 손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밝은 미소를 보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